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모두 가끔씩 진실을 살짝 비트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진짜 기침과 타이밍 맞춘 코 훌쩍임으로 병가를 내는 것처럼 정교한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무해한 하얀 거짓말에 의존합니다. 이런 작은 거짓말들은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사용되죠. 여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가장 흔한 거짓말 14가지를 소개합니다. 저 괜찮아요, 당신은요? 이건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거짓말일 거예요. 이젠 반사작용처럼 되어버렸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저 괜찮아요, 당신은요?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정말 좋거나 반대로 너무 우울하더라도 기본적인 대답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물어본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도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겠죠. 이건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작은 대화 중에 감정의 짐을 털어놓는 불편함을 피하는 사회적 윤활유입니다. 그거 흥미롭네요. 모두들 경험해봤을 거예요. 너무나 지루한 대화에 갇혀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거 흥미롭네요 라고 힘을 내서 말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요. 이 문구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통용됩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우표 수집 이야기를 하든 지루한 일과를 설명하든 말이죠. 이 작은 거짓말은 사회적 예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대화의 자리 표시자 역할을 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요. 전 괜찮아요. 또 다른 클래식 거짓말이죠. 누군가가 뭔가 잘못된 것을 눈치채고 좀 더 깊게 파고들면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방패로 사용해 더 이상의 질문을 막고 약해 보이는 것을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든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든 그저 기분이 안 좋든 간에 전 괜찮아요는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핸드폰이 이상해. 누군가의 메시지나 전화를 무시했을 때 이 변명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믿기 힘들지만 기술적인 문제를 핑계로 대는 것은 우리가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사회적 피로감이 있든 특정 대화를 피하고 싶든 이 작은 거짓말은 우리의 침묵에 대해 그럴듯하고 기술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기술적 문제는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변명은 종종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거기 있는 줄 몰랐어. 우리는 모두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피하려는 경험이 있죠. 나중에 맞닥뜨렸을 때 거기 있는 줄 몰랐어라는 말은 완벽한 덮어쓰기입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의 평판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호합니다.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는 상처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작은 커뮤니티나 직장과 같은 곳에서 특히 유용한 거짓말이죠. 그런 곳에서는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가피하니까요. 농담이야. 아, 최고의 되돌리기. 농담이 통하지 않거나 말이 너무 심했을 때 농담이야 라는 말을 덧붙이면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빠른 탈출구 역할을 합니다. 우리말을 철회하고 어색함이나 잠재적인 불쾌감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가 유머나 솔직함에 물을 시험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사회적 경계를 탐색하고 최소한의 위험으로 반응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금 걸릴 거야. 일이나 집안일처럼 시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 거짓말은 아주 유용합니다. 조금 걸릴 거야는 사실은 거의 모든 일도 잠깐만에 끝나지 않지만 시간 소요를 줄여 보이게 해서 상대방이나 자신을 설득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 작은 거짓말은 다른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자신을 동기부여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날은 일정이 있어. 원하지 않는 초대를 거절할 때의 대표적인 변명입니다. 그날은 일정이 있어라는 말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줍니다. 그게 실제로 일정이 있든 집에서 그냥 쉬고 싶든 이 거짓말은 우리의 사회적 일정 관리를 우리 뜻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불편한 모임을 피하거나
불편한 만남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변명입니다. 이 변명은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우선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죄책감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 비싸지 않았어. 우리가 좀 더 비싼 물건을 샀을 때 그 가격을 축소해서 말합니다. 그리 비싸지 않았어라는 거짓말은 우리가 판단을 피하거나 소비 습관에 대해 스스로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친구, 가족 또는 파트너와의 대화에서 유용한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재정적 우선순위와 다른 경우에 사용하기 좋죠. 이해했어. 누군가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어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혼란을 숨기는 방법입니다. 이 거짓말은 대화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상대방이 다시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특히 개인적이거나 직업적인 상황에서 유용한 도구입니다. 혼란을 인정하는 것이 창피하거나 부담스러울 때 사용합니다. 나중에 다시 주제로 돌아갈 수 있게 대화의 흐름을 유지합니다. 거의 다 했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의 다 했어라는 말은 기대를 관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끝내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거짓말은 다른 사람들을 초조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정신적인 전략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진부한 표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끝낼 때 사용하는 거짓말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관계의 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립니다. 이는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접근법은 양쪽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며 잠재적인 상처를 최소화합니다. 난 가야 해. 대화나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을 때 사용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난 가야 해라는 말은 빠져나갈 다양한 이유를 포괄할 수 있을 만큼 모호합니다. 이 거짓말은 세부 사항을 피하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우아하게 물러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방법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우선시하면서 원치 않는 상호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곧 다시 보자. 진짜 의도 없이 자주 사용되는 인사말입니다. 곧 다시 보자는 미래의 상호작용을 위한 문을 열어두는 사회적 제스처로서 사용됩니다. 친근하게 대화를 끝맺기 위해서 종종 말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의도가 없는 경우가 많죠. 이 거짓말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로 지인이나 가벼운 친구 관계에서 사용되며 예의상 인사를 유지하지만 실제로 만나려는 계획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나요? 이 거짓말들 중 몇 가지는 이미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끔은 진실을 말하기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오늘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기보다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혹은 친구의 지루한 이야기에 흥미롭네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편하죠. 이런 작은 거짓말은 우리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부드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거짓말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정말로 괜찮지 않을 때 좀 힘든 날이에요 라고 말해보는 것, 혹은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에 그렇군요 라고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 이는 대화를 더욱 진솔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솔직해지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짓말을 자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솔직하게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대화와 관계가 조금 더 진정성 있고 깊이 있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느껴보세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흔히 하는 작은 거짓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일상 속 거짓말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조금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누군가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늘 기분이 좀 별로예요 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거짓말들에 대해 생각해보니 여러분도 아마 이 중 몇 가지는 자주 사용하셨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